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영국 주재 전 북한 공사의 탈북을 영국과 미국 대부분의 북한 전문가는 개별적인 것이고 그에게서 특별한 북한 내부 정보도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그를 지지하던 매체가 오래 주장해온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건강 이슈를 주요 언론에서도 다루기 시작합니다. 클린턴 후보는 트럼프 후보에게 세금 보고를 공개하라고 압박합니다. 공화민주 양당 후보의 지지율은 조사기구마다 달라서 LA타임즈 여론조사 결과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루이지아나주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휴가를 중단하고 루이지아나주를 방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홍수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블루컷 화재는 4% 진화됐습니다. 미국 올림픽 수영 선수팀이 브라질에서 강도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브라질 관계 당국이 거짓이라는 결론은 아직 결말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영국 올림픽팀이 권총 강도의 위협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버가 몇 주일 안에 무인 택시 시승을 시작합니다. 립스틱이 여러분의 건강에 해가 될까요? 오늘 뉴욕타임즈 사설 제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미국 날짜로 하루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영국 주재 북한 전 공사의 탈북, 어제는 그 연합뉴스를 포함해서 많은 한국의 언론들이 귀순이라고 표현을 하더니 오늘은 또 100% 탈북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과 미국 세계에는 앞으로 그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과연 그에게서 북한 내부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겠는가, 이게 그 큰 관심이고, 영국 주재 그 북한 공사였기 때문에 역시 그 영국 언론이 가장 좀 그 자세한 보도를 하고 있고, 특히 이 공사가 영국의 그 저널리스트들과 정규적으로 만나기도 했고 하기 때문에 태영호 전 북한 공사요. 그래서 이제 특히 그와 뭐 최근까지도 만났었고 한 그 BBC 방송의 서울 그 특파원이 쓴 그런 그 글이요. BBC 방송이지만 요즘은 뭐 전부 인터넷 매체가 있기 때문에 이 BBC 매거진에 그가 나의 친구 탈북자인 나의 친구 이런 제목으로 쓴 글을 지금 뭐 미국의 많은 언론들도 인용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그 탈북해서 지금 그 서울로 가 있는 전 그 북한 공사를 보면은 영국화됐고, 미국에서 살았다면 미국화됐다고 표현을 하겠죠. 그렇게 영국화가 됐고, 그래서 오늘 뭐 뉴욕타임즈나 LA타임즈나 전부 그와 친했었던 전 그 현재도 그 영국의 BBC 방송의 서울 특파원이 직접 쓴 글들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특파원 글 저도 여러분들께 자주 인용을 해드리는데 에반 스티븐스든가요 이름이.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영국 주재 그 한국으로 간 전 그 북한 공사가 굉장히 그 테니스를 많이 쳤고요. 본인이 그 살고 있는 그 지역의 그 로컬 클럽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인도 레스토랑에서 커리를 많이 먹었는데, 보통 한국 사람들이 카레 먹을 때는 한국식으로 발음할게요. 카레 라이스를 먹는데 이 사람은 카레 라이스를 먹는 것이 아니라 쌀을 빼고 커리만 먹었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쉬운 5살이고 당뇨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자본주의에 좀 그 익숙하다고 할까요? 10년이나 영국에서 외교관을 했으면 북한에서 10년씩이나 외교관을 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 믿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그 뭐 아버지, 할아버지 때, 그리고 그의 부인도 50살인데 부인도 역시 이제 할아버지 때의 그 김일성 전 주석과 함께 게릴라를 했었던 그런 그 부부들의
그들의 그 가족의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굉장히 안심을 했었고, 또 영국은 그 노동당이 아니라 공산당이 있잖아요. 그 공산당 협회 같은 데 가서 얼마나 북한이 좋은 나라인가를 너무나 그 잘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와 친하게 오랜 동안 지내고 밥도 먹고 했었던 그 영국의 그 서울 특파원조차도 그가 북한을 배신한 것이잖아요. 완벽하게 배신한 것이죠. 그런 그 배신을 감히 그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다라는 뭐 그런 것이죠. 뭐 그런 내용들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 편한 생활에 굉장히 익숙해졌고, 그리고 이제 그가 영국에서 공사를 하면서 보통 그 북한의 외교관들은 그런 일을 한다. 글쎄요, 로스앤젤레스 영사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떠십니까? 지난번에 여러분들께도 그 뉴스에서 전해드렸었던 일, 영국의 런던의 한 그 미용실에서 김정은 그 북한 그 국방위원장이 그 헤어컷이요, 그 헤어컷을 딱 그 사진을 찍고는 배드 헤어데이입니까? 오늘 여러분 배드 헤어데이 하고 퀘스천 마크 해놓고 사진을 딱 붙여놓으면은 바로 이제 그 한국으로 탈북한 이 공사가 가서 뭐 따져야지 되고, 이게 뭐 있을 수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요. 본인은 그 영국의 자유 같은 것, 자본주의를 상당히 그 즐기면서도 그런 것들을 또 그 불만하고 했었어야지만 된다 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함께 그와 그 많이 그 밥도 먹었었고, 마지막 미팅이 바로 인도 그 식당에서의 컬이라고 했는데, 그랬었던 이 영국의 특파원은 왜 그가 그 탈북을 했을까, 한국으로 갔을까 하는 것, 여러 가지 그 상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그 한 가지의 이유는, 지난번에 여러분들 그런 일 기억하실 거예요. 북한을 방문했었던 영국의 그 BBC 방송에, 자신과 같은 그 일을 하는 BBC 방송의 루퍼트 그 윙필드 헤이즈가 추방당했잖아요. 추방당하기 전에 뭐 구류도 당했고 10시간 동안 신문도 당했는데, 왜냐하면 그 북한에서 보도하기를 김정은이 비만이다, 뭐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다. 북한에 도착하자마자 그래서 별로 취재도 하지 못하고 추방당했는데, 왜 그럼 이런 사람에게 이제 비자를 주도록 잘 그 정보를 그 북한에게 보냈는가? 네가 그 자본주의자 기자들을 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제 곧 그 북한에 들어가야지 될 그런 기간을 앞두고 뭐 내가 이로 인해서 어떠한 그 강한 처벌을 받지 않을까? 이런 것을 굉장히 그 걱정했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함께 그 지냈었던 그 BBC 방송의 서울 특파원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특파원이 그가 이제 그 북한을 뭐 배신을 했던, 뭐 BBC 방송 특파원이야 북한 편도 아니고 남한 편도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일에도 불구하고 I like him, 오랜 동안 서로 관계를 맺어왔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중에 영화 스토리처럼, 스파이 영화 스토리처럼 그가 한국에서 말년에는 아주 행복하게 테니스 치는 모습을 봤으면 본인은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영국의 BBC 방송의 서울 특파원의 말을 많이 인용을 해서 이제 뉴욕타임즈의 최상훈 특파원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쭉 이제 그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더군다나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네요.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형이죠. 형을 물리치고 이제 그가 그 권위를 이어받았는데, 아버지로부터 그 형이 김정철이 에릭 크랩튼의 그 영국에서의 공연을 갈 때도 역시 지금 서울로 탈북한 이 그 북한 전 공사가 함께 에스코트도 하고 티켓팅도 다 했었다 하는 것까지도 지적을 하고 있고요. 뭐 그야말로 자본주의의 수도라고도 할 수 있는 영국의 런던에서 북한과는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편한 생활을 10년 동안이나 했었던 뭐 이런 그 사람, 그래서 거의 지난 20년 사이에 조국을 배신했다는 게 이제 탈북자로 표현이 되는데, 조국을 배신한 탈북자 가운데서는 가장 그 고위층이라는 뭐 황장엽 뭐 이런 이후에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는 지금 그가 어떻게 언제 이 대사관을 탈출을 할 수 있었는지, 왜냐하면 대사관 직원들도 서로 그 감시를 하잖아요.
있잖아요. 지금 공사지만 대사가 있고 그 밖에 뭐 참사도 있고 여러 그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 와이프 가족과 함께 뭐 북한의 환멸을 느꼈다면서 남한에 도착할 수 있었던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 정부도 지금 밝히지 않고 있고요. 런던 대사는 홍학봉 대사인데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북한 그 엘리트층의 내부 결속이 굉장히 약화됐다. 4월 13일에 그 엘리트 자제인 식당 종업원들도 13명이나 한국으로 갔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이 북한 전문가들은 지금 한국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결론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세종 인스티튜트의 그 정성창 그 전문가 같은 경우도 이러한 것을 북한의 정권 내부에 불안정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되고 또 김정은 그 정권에 대한 조직적인 그 도전의 사인으로 봐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제 이게 그 연쇄적인 탈출이 있기가 힘들 것으로 보냐면 이제 그렇게 북한으로 간 지금까지의 고위층이 별로 그 행복한 최후를 맞지는 못했다는 것이요. 뭐 물론 남한 선전 체제로 또 활용이 되고 이용이 되죠. 그런 사람들이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그러나 그들이 근본적으로는 그 행복하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 북한에도 전달이 되고 평양은 또 그런 것을 역이용한다는 그런 내용이요. 그래서 이제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존스 홉킨스의 또 다른 그 J.H. 구 교수 같은 뭐 이런 사람들은 대규모 엘리트의 탈북 시점으로는 보지 못한다. 뭐 왜냐하면 그런 탈북자 엘리트들도 결국은 한국에 가서 내가 편안하게 살 것인가 이런 것을 저울해야지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것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탈북한 공사와 친했었던 BBC 방송의 그 서울 특파원 같은 경우는 그가 지금 그 북한에 돌아가자마자 바로 김정은을 모독한 그런 글을 쓴 사람을 그 비자를 내주게 한 것에 책임을 물고 큰 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그러한 것도 뭐 자녀들의 뭐 여러 가지 교육 문제도 있지만요. 그런 것들도 이제 그 탈북 이유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공사의 또 다른 아들은요, 공부를 했는데, 공공건강, 공공정책 같은 것을 영국의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북한에서의 가장 지금 그 중요한 것이 평양에서 공공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 그 파킹 스페이스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 공사와 친했었던 그 BBC 방송의 특파원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북한은 장애인 그 파킹 스페이스를 늘리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라 뭐 자동차를 더 많이 늘리는 것이라든가 자유라든가 이런 것을 더 많이 늘리는 것이 더 그 중요한 일 같다 하는 얘기요. 그만큼 이제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의 아들도 공사의 아들도 그 국가 그 조국과는 많이 그 떨어져 있다는 이런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나 또 뉴욕 타임즈나 바로 이 탈북한 공사에게도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기대하는 것과 같은 큰 정보를 얻기는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10년씩이나 이렇게 그 북한과 떨어져서 자본주의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런던에서 밥은 빼고 쌀은 빼고 커리만 건강을 위해서 먹고 테니스를 치고 그리고 이제 그 부인이 테니스를 치게 된 이유조차도 그 와이프가 너무 골프에 집착한다고 불만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상 테니스를 치게 됐다 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에게 무엇을 그 북한에 관한 내부를 기대할 수 있을까? 정보에 관한 것을 뭐 그런 내용들이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그의 탈북으로 얻을 것은 별로 없어 보인다 하는 것들 지금 뭐 뉴욕 타임즈,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다 그 똑같은 얘기요 하고 있습니다. 네, 에반스 맞죠? 뉴욕 BBC 방송의 이제 그 한국 특파원 얘기.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디안의 뉴스도 굉장히 지금 그 주목이 되고요.
미국의 선거 이어드리려고 했는데 잠시 뒤에 전해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입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 선거 아주 중요하고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굉장히 비난하기도 하고 빨리 오십시오 라고 촉구한 신문도 있으니까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서울로 탈북한 주영 전 북한 공사와 자주 만났고 앞에 말씀드렸었던 그런 글도 쓴 BBC 방송의 한국 특파원의 이름 스티븐이 아니라 스티브 에반스네요. 스티브 에반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찰리 백 LA 경찰국장을 포함해서 미국의 이제 각 큰 도시에서 경찰국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예비선거 때부터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어느 순간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공격하기 시작할 때 계속 진행돼 왔었던 일이고요. 그런데 이제 또 사실은 어느 후보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선거에 출마할 때는 항상 건강이 이슈가 되는데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이번이 또 처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처음부터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건강 문제를 들고 나오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메일 스캔들 때문에 진실성,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야말로 부패의 고리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부패 고리의 시작점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다시 이제 건강 문제를 들고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엊그제부터 아이시스라든가 테러뿐만이 아니라 무역 이슈 등등 대통령이 해야지 될 아주 강도 높은 일을 하기에는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스태미너가 좀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도 이메일에 관해서 인터뷰하면서 나 잠깐 정신이 나간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는가라는 말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드로지 리포트에서는요 그동안 수없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연설할 때 기침을 좀 많이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힐러리 클린턴이 연설하면서 기침을 할 때마다 그 비디오 클립을 드로지 리포트가 보여주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럴 때 사람들은 얘기를 했죠. 일단 젊은 청춘이 아니잖아요. 70이 다 된 사람이 아주 강도 높은 선거 캠페인을 하는데 피곤한 게 당연한 것 아니냐. 또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건강이 좋아 보이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자 이제 드로지 리포트는 힐러리 클린턴이 계단을 올라갈 때 여러 사람의 부축을 받고 올라가는 것. 어제는 완전히 벽에가 필요한 것 아니냐 하면서 그 벽에를 항상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어디 앉아서 뒤에 벽에를 대고 있는 이거 젊은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팀 케인 부통령 후보가 연설을 할 때도 앉아 있는 장면, 힐러리 클린턴은 서 있지 못하고 항상 앉아 있어야지 된다. 이런 사진들을 쭉 시리즈로 드로지 리포트가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드로지 리포트가 보여줬을 때는 그렇다 하고 이제는 미국의 모든 언론들이 더 이상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NPR 방송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전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헬스 리포트잖아요. 힐러리 클린턴의 주치의는 힐러리 클린턴 아무런 건강상의 이상이 없다. 여러분이 보지 않았는가? 11시간 동안이나 벵가지 청문회에서 의회에서 꼿꼿이 앉아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답변하지 않았는가? 건강은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012년도에 건강 문제에 대해서 혈전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2013년도에 다 치료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힐러리 클린턴의 오랜 주치의가 말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박스 뉴스는
계속 이 건강에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 도널드 트럼프는 어떤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70세로 힐러리 클린턴 후보보다 16개월 그 나이가 많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지금 68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아스피린 먹고 있고, 또 뭐죠? 콜레스테롤이 좀 높아서 그것을 약하게 하는 그런 약 먹고 있고, 그 정도지 본인은 너무 건강하다 하는 게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대해서는요,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완전히 거짓으로 판명된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을 만든 칼 로브 같은 경우가 힐러리 클린턴이 안경을 쓰고 있는데 2014년도에요. 칼 로브의 얘기입니다. 안경을 썼는데 그 안경은 뇌 수술 받은 사람만 쓰는 안경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나중에 그게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의 건강에 관한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힐러리 클린턴이 선거 유세를 할 때 그렇게 스태미너가 있어 보인다던가 열정적이라든가 사람들을 쫙 흡인한다던가 이런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쓰여진 원고를 그대로 읽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프롬프터 읽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도널드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프롬프터에 써 있는 것대로 읽으면 굉장히 스태미너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게 일단 저쪽에서 들고 나왔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이제 지켜보게 되는 상황이고, 그에 비해서 이제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본인과 부통령 후보가 세금 보고를 다 공개했기 때문에 세금 보고 공개한 것에서는 또 다시 또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요. 뭐 연설 몇십 분 하고 빌 클린턴도 수백만 달러를 받은 거 뭐 이런 것들이요. 뭐 등등 뭐 연설을 몇 번 하고 수백만 달러를 받은 것은 연설을 한 번이 아니라 뭐 몇 번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문제 있는 대학교에서 역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지난해까지도 돈을 많이 받은 이런 것들도 또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은 원래 부자니까는요. 그야말로 탑 0.01% 안에 드는 부자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가 세금 감면을 부자를 위해서 한다 할 때 힐러리 클린턴과 빌 클린턴은 수백만 달러 1년에 이득 본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문제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세금 공개나 좀 해라. 세금 지금 감사받고 있는 것은 감사받고 있는 것이지 세금 보고를 어떻게 했는지 공개하라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나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항상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누가 그러는데 내 주변에 많은 사람,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제일 얄미워요. 본인의 의견이라고 하면서 아주 꼭 누가 그러는데 이렇다더라. 누가 그러는데 이렇다더라.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이랬대더라. 잡지 에스콰이어가 얘기한 거지 내가 얘기한 거냐. 테드 크루즈 아버지가 존 F 케네디 그 암살과 관련이 있다는 거. 내가 언제 그랬어? 에스콰이어가 믿거나 말거나 에스콰이어가 그랬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군요.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누가 그러는데 내가 아니라 누가 그러는데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세금 보고를 공개하지 않는 게, 만약에 공개하면 세금은 아마 하나도 내지 않고 그렇게 부자면서 중산층이나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도널드 트럼프가 그렇게 부자고 내가 이렇게 부자니까 자수성가하지도 않았으면서 자수성가한 부자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의 경제를 좋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누가 그러는데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세금 보고서를 공개하면은 한 푼도 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루폴은 다 활용을 해서 엄청나게 그야말로 탈세, 당연한 탈세, 합법적인 탈세도 있고 불법적인 탈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제하지 못한다고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 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를 비난을 해야지 된대요. 그런데 이게 또 그렇습니까?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그야말로 막말까지 포함을 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다 해도 대부분 조금 이해를 하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그렇게 도널드 트럼프 수준으로 막말하면은 또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 해서 항상 뭔가 품위가 있고 정도를 걷고
정도를 걷는다고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 말 맞다나 얼마나 사기꾼도 사기꾼인데 크롭트 됐는데 그렇게 말하냐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보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에 비해서는 조금 뭐 품위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한 품위를 또 위선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보면은 뭐 다 똑같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그래도 위선이든 어쨌든 겉으로 보기나마 보는 것만으로는 뭐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에 비해서는 조금 덜 뭐 더럽다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똑같이 그 도널드 트럼프처럼 트럼프를 공격할 수 없다. 뭐 이런 또 그 안타까움이 좀 힐러리 클린턴 후보 진영에는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지금 그 여론조사 결과인데 여론조사 결과가 여러분들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전체적인 그 여론조사 결과나 아니면 스윙 스테이트에서나 도널드 트럼프를 훨씬 앞서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서 얘기하잖아요. 여론조사 결과 by who 라고 표현을 하죠. 누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볼 때는 뭐 진보적인 여론조사 결과에서 했다 뭐 CNN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몇 번이나 공식적으로 사설에서 지지를 했던 LA 타임스와 또 제가 방송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USC 대학이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전체적인 그 유권자의 여론 지지율이 44% 대 43.4%, 1%포인트도 차이 나지 않는 겁니다. 0.66이에요? 0.76이에요? 0.66이죠. 그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 그 NPR과 인터뷰를 한 그 선거 전문가도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선거는 굉장히 아주 그 빠듯한 아주 뭐 힐러리 클린턴이 대부분의 지금 언론이 얘기하는 것처럼 크게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서로 바짝 쫓고 쫓기는 이런 선거가 될 것이다 하는데 상당히 그것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그 화재는요, 한국 분들도 지금 그 화재 피해가 아주 심하시다면서요, 화요일에 시작이 돼서 샌버나디노 카운티 블루컷 화재라고 부르고 있는데, 한 뭐 32,000에이커 지금 태운 것 같고, 15번 프리웨이 있는 지역이요, 카혼 패스, 뭐 필렌을 포함해서 그쪽으로 뭐 82,000명이 강제로 대피했다면서요, 지금 뭐 파괴된 홈, 뭐 또 구조물이 34,000개나 된다니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40 스퀘어 마일. 굉장히 지금 심각한 것 같고 루이지아나주의 홍수 이제 그 거센 물살은 지나간 것 같은데 그쪽에서 발행되는 애드보케이트라는 신문의 사설이 오늘 그 많은 일반 그 언론들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말년이고 지금 뭐 가장 그 중요한 한 인간으로서 뭐 아이들도 중요한 시기고 하는 대학으로 가고 하는 그런 그 대통령으로서의 휴가인 것은 알지만 휴가라도 대통령이 휴가를 중단하고 루이지아나주를 방문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루이지아나주가 지금 대통령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저희가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파괴가 됐고 여러 가지가요. 해서 마셔스 빈야드에서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돌아오십시오. 전에도 2005년도에 조지 부시 대통령도 여름 휴가 기간 동안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일어나서 무관심하다고 그게 그 부시 대통령에게 얼마나 그 큰 그 어떠한 그 뭐라고 할까요? 큰 그 피해를 입혔었던 평판입니까? 오바마 대통령도 이미 늦었어요. 이곳을 방문하기에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방문하는 것이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그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긴급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대통령이 오지 않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럼 대통령 뭐 그 의전한다고 그런 것들 때문에 긴급 사태의 처리를 제대로 이 주정부 관계자들이 못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그 사태는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오십시오.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한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대통령이 방문을 해주는 게 관계기관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하는데
빨리 속도도 그렇고 분량도 그렇고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뭐 세계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대통령이 월요일에 휴가를 중단하고 힐러리 클린턴을 위해서 기금 모금을 할 수 있었다면, 그런 일 했거든요. 할 수 있었다면 더 많은 고통받고 있는 루이지아나의 그 남쪽의 주민들을 위해서 왜 휴가를 중단하지 못합니까? 지금 와 주십시오. 신속하게 루이지아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스케줄, 일요일이 지금 그 대통령 스케줄 휴가가 끝이거든요. 그 전이라도 빨리 짐 싸서 루이지아나 고통받는 커뮤니티를 방문해 주십시오 하는 게 루이지아나에서 발행되는 신문 애드보케이트의 오늘 사설입니다. 잠시 뒤에는 이게 시험이 아니라요. 우버가 도시에서 운전자 없는 택시 운행을 시범 가동한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우버가요, 필라델피아에서 일단 그 시작을 한다고 하거든요. 아무런 그 운전자가 없는 그런 그 무인 자동차를 이제 그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포드의 퓨전 그 자동차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우버가 많은 그 택시기사들은 굉장히 우버 때문에 힘들어지셨는데, 앞으로는 사람 그 운전자조차도 없는 이제 그런 그 자동차를 운행하는 게 우버의 마지막 목표라는 것은 뭐 당연하게 알려진 것이고요.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버 앱을 통해서 이제 보통 한 $1 30센트 무인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한다는 얘기고, 지금 포드뿐만이 아니라 우버는 텔사 전기 자동차 많이 만드는요. 텔사의 텔사와는 아니군요. 텔사는 며칠 전에 사고를 일으켰잖아요. 또 첫 번째가 아니고, 그런데 우버는 아직까지 그 무인 자동차 뭐 사고 낸 적 없어요. 그렇지만 뭐 지금 5월 달에 테스트를 시작했으니까 좀 더 두고 봐야지 되는 일이고, 우버가 그 포드뿐만이 아니라 볼보와도 함께 지금 돈을 $3억 들여서 100만 1000만 원 3억 달러나 들여서 오늘 그 딜을 했거든요. 어떤 딜이냐면은 스페셜하게 그 볼보의 XC90 SUV를 좀 잘 이제 모디파이를 해서 그 무인 자동차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딜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인 자동차 시대인데, 이게 몇 주일 안에 필라델피아에서 시범을 한다고 하니까는 우리들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예상이라기보다 상상했었던 것보다 훨씬 빨리 그 무인 자동차 시대가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뉴욕 타임즈의 사설을 보면은 여러분의 립스틱이 여러분에게 나쁠까요? 하는 제목인데,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약국에서 약을 사려면 뉴욕타임즈 사설을 제가 요약을 해드리자면요. 그러면 얼마나 그 까다로워요. 처방전을 받아야지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반대로 립스틱, 샴푸, 그리고 이제 그 겨드랑이에 바르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아무런 뭐 처방약 필요도, 여러분들 처방 갖고 샴푸 사세요? 염색약 사세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럼 그만큼 안전해서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뭐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샴푸나 립스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쓰고 난 뒤에 가렵다던가, 아니면 뭐 피부나 어디가 뻘겋게 된다던가,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머리카락이 빠지는 샴푸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게 다 이제 케미컬 때문인데, 그런데도 아무런 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캘리포니아주의 다이언 파인스타인 민주당 의원과 수잔 콜린스 공화당 메인주 의원,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에게 나는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3가지 이유 때문에 밝힌 여성, 이렇게 이 콜린스 의원은 민주당과도 자주 힘을 합쳐서 법안을 발의하곤 합니다. 이 2명의 여성 의원들이 식품의약국이 적어도 5개의 화장품에 들어가는 화학 양품에 대해서는 이제 검사도 철저히 하게 하고, 문제가 있을 때 리콜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이런 회사들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를 내놔야지 된다는 법안을 이제 발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법안에 대해서 환경협회라든가 미국 암협회에서는 당연히 지지를 하고 있는데, 뭐 존슨앤존슨이 뭐 샴푸, 화장품 많이 만들잖아요. 프록터 갬블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일부 이제 그 제조업체 메이케이, 자 눈에 아주 익는데요. 이런 회사에서는
너무 번거롭다. 그렇게 하려면 효과보다 그 치러야지 되는 그 과정과 돈 낭비가 너무 심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공화당의 텍사스가 지역구인 핏 세션 의원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약한 한, 뭐 리콜도 하지 않게 되고 뭐 이런 안을 내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뉴욕타임즈는 사설에서 과학자와 지금 소비자들이 굉장히 이 샴푸, 립스틱, 여러 가지 그 화장품이 주는 해해 같은 것, 금방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오히려 효과가 좋은 것이 나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 쓴다고 바로 뭐 머리카락이 빠지고 뭐 피부가 립스틱이 탈색이 되고 뭐 가렵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기간 쓰다 보면은 그런 그 결과들이 그 나오게 되는데, 적어도 5개 정도는,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중요한 것이 납성분 들어있는 뭐 아세트산염 같은 것이요, 염색약에 많이 들어있는 것, 이런 것들은 좀 까다롭게 해야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주체는 유럽이잖아요. 유럽연합에서는요, 화장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뭐 샴푸라든가 마켓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1,300개 화학약품을 쓰지 못하도록 금지 품목이 1,300개나 되는데, 미국은요, FDA가 식품의약국이 11개만을 금지를 했었다는 겁니다. 참 미국의 FDA가 뭐 까다롭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까다롭다고 하는 것은 이미 금지 품목에 대해서 까다로운 것이지, 유럽연합이 1,300개를 금지시켰을 때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뉴욕타임즈가 사설에서 미국도 일상생활에서 날마다 하루에 뭐 2번 머리 감는 티네이저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바디 샴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더 강하게 검열을 해야지 되고, 적어도 납성분을 포함해서 5개 정도는 당장 시행을 하면서 이런 것을 시행하자고 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지지를 하고 의회에서도 통과시켜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간단한 것은요, 가능하면 샤워할 때도 뭐 제가 조카랑 같이 이틀 다녀왔어요. 조카가 그러더군요. 어제 아침에 제가 집에 가서 이제 노튼 사이먼 뮤지엄에 가려면서 샤워했어 하니까 그 고모가 그 샤워장에 있는 게 너무 간단해서 뭐 샤워 바디 하는 그걸로 세수도 하는데 넌 어떻게 했어? 까다롭잖아요, 10대들이. 그랬더니 고모, 저는요 그 일주일에 비누칠은 뭐 1번이나 2번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안 했어요. 라고 얘기하더군요. 굉장히 현명한, 아주 현명한 답변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런 상표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제 10대들이 쓰는 마스카라인 거예요. 이제 저보고 무슨 마스카라를 쓰냐고 해서 저는 이제 마켓에 있는 어떤 마스카라를 쓴다고 가르쳐 줬죠. 그랬더니 너는 어떤 거 쓰는데? 했더니 이름이 좀 이상하기는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무슨 이름인데 마스카라가? 이랬더니 그게 Better Than Sex. 마스카라 이름이 Better Than Sex라는 게 있대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미국의 그 수영 선수팀이 브라질에서 뭐 강도를 당한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아직까지 좀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 시사주간지 타임이 가장 좀 길게 좀 자세히 전한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수영, 저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잖아요. 월요일에 수영 선수들이 경찰로 가장한 강도를 당해서 뭐 돈과 지갑은 빼앗겼지만 나머지 뭐 시계라든가 이런 것은 빼앗기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 비디오를 보니까 어떻게 그 강도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웃고 뭐 태어날 수가 있는가, 뭐 이런 얘기요. 그래서 결국은 브라질의 판사가요, 어제 이제 2명이 출국하려고 하는데 여권을 압수하고 그렇게 됐는데, 금메달리스트는 이미 미국으로서는 다행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네요. 라이언 락티는 미국에 귀국을 했거든요. 귀국을 했고, 나머지 지금 한 선수는 지금 잘 모르겠고, 2 선수가 지금
조사받고 나올 수도 있지만 출국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그럼 이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가? 이거는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뭐 범죄로 기소됐던 것은 아니니까는요. 구류 가능성은 있지만 뭐 관대함이 없으면 브라질 정부에 이게 왜냐하면 세계적인 그 헤드라인이 됐기 때문에 미국 국무부가 지금 열심히 그 일을 하겠죠. 제네바 조약에 따라서도 그렇고 뭐 범죄인 인도 인도하는 그런 그 조약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아니 왜 이 선수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까? 강도를 당하지도 만약에 않았다면 이런 것들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집중받기 위해서 그렇고 어떤 경우는 돈 때문에 자신이 저지른 범죄 또 다른 범죄를 인멸하기 위해서 이 다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금메달리스트가 돈이 없어요. 집중을 못 받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선수들이 원래 말했었던 것이 진실일 수 있었다? 라고도 보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점 찍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그런데 영국의 육상팀인가요? 정말로 브라질에서 강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팀에게 영국의 올림픽 팀에게 경고가 내려졌잖아요. 함부로 선수촌도 나가지 말라고요. 강혜신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한다. 글쎄요, 로스앤젤레스 영사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떠십니까? 지난번에 여러분들께도 그 뉴스에서 전해드렸었던 일, 영국의 런던의 한 그 미용실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그 헤어컷이요, 그 헤어컷을 딱 그 사진을 찍고는 배드 헤어데이입니까? 오늘 여러분 배드 헤어데이 하고 퀘스천 마크 해놓고 사진을 딱 붙여놓으면은 바로 이제 그 한국으로 탈북한 이 공사가 가서 뭐 따져야지 되고 이게 뭐 있을 수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요. 본인은 그 영국의 자유 같은 것, 자본주의를 상당히 즐기면서도 그런 것들을 또 불만하고 했었어야지만 된다 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함께 그와 많이 밥도 먹었었고 마지막 미팅이 바로 인도 식당에서의 컬이라고 했는데 그랬었던 이 영국의 특파원은 왜 그가 탈북을 했을까? 한국으로 갔을까? 하는 것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한 가지의 이유는 지난번에 여러분들 그런 일 기억하실 거예요. 북한을 방문했었던 영국의 BBC 방송의 자신과 같은 일을 하는 BBC 방송의 루퍼트 윙필드 헤이즈가 추방당했잖아요. 추방당하기 전에 뭐 구류도 당했고 10시간 동안 신문도 당했는데 왜냐하면 북한에서 보도하기를 김정은이 비만이다, 뭐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다. 북한에 도착하자마자 그래서 별로 취재도 하지 못하고 추방당했는데 왜 그럼 이런 사람에게 이제 비자를 주도록 잘 정보를 북한에게 보냈는가? 네가 자본주의자 기자들을 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제 곧 북한 전 공사의 탈북. 어제는 연합뉴스를 포함해서 많은 한국의 언론들이 귀순이라고 표현을 하더니 오늘은 또 100% 탈북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과 미국 세계에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과연 그에게서 북한 내부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겠는가? 이게 큰 관심이고 영국 주재 북한 공사였기 때문에 역시 영국 언론이 가장 좀 자세한 보도를 하고 있고 특히 이 공사가 영국의 저널리스트들과 정규적으로 만나기도 했고 하기 때문에 태영호 전 북한 공사요. 그래서 이제 특히 그와 뭐 최근까지도 만났었고 한 BBC 방송의 서울 특파원이 쓴 그런 글이요. BBC 방송이지만 요즘은 뭐 전부 인터넷 매체가 있기 때문에 이 BBC 매거진에 그가 나의 친구 탈북자인 나의 친구 이런 제목으로 쓴 글을 지금 뭐 미국의 많은 언론들도 인용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탈북해서 지금 그 서울로 가 있는 전 그 북한 공사를 보면은 영국화됐고, 미국에서 살았다면 미국화됐다고 표현을 하겠죠. 그렇게 영국화가 됐고, 그래서 오늘 뭐 뉴욕타임스나 LA타임스나 전부 그와 친했었던 전 그 현재도 그 영국의 BBC 방송의 서울 특파원이 직접 쓴 글들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특파원 글 저도 여러분들께 자주 인용을 해드리는데 에반 스티븐스든가요, 이름이.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영국 주재 그 한국으로 간 전 그 북한 공사가 굉장히 그 테니스를 많이 쳤고요. 본칸에 들어가야지 될 그런 기간을 앞두고 뭐 내가 이로 인해서 어떠한 그 강한 처벌을 받지 않을까 이런 것을 굉장히 그 걱정했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함께 그 지냈었던 그 BBC 방송의 서울 특파원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특파원이 그가 이제 그 북한을 뭐 배신을 했던 뭐 BBC 방송 특파원이야 북한 편도 아니고 남한 편도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일에도 불구하고 I like him. 오랜 동안 서로 관계를 맺어왔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중에 영화 스토리처럼 스파이 영화 스토리처럼 그가 한국에서 말년에는 아주 그 행복하게 테니스 치는 모습을 봤으면 본인은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영국의 BBC 방송의 서울 특파원의 말을 많이 인용을 해서 이제 뉴욕 타임스의 최상훈 특파원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쭉 이제 그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더군다나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네요.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형이죠. 형을 물리치고 이제 그가 그 권위를 이어받았는데 아버지로부터 그 형이 김정철이 에릭 크랩턴의 그 영국에서의 공연을 갈 때도 역시 지금 서울로 탈북한 이 그 북한 전 공사가 함께 에스코트도 하고 티켓팅도 다 했었다 하는 것까지도 지적을 하고 있고요. 뭐 그야말로 자본주의의 수도라고도 할 수 있는 영국의 런던에서 북한과는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편한 생활을 10년 동안이나 했었던 뭐 이런 그 사람. 그래서 거의 지난 20년 사이에 조국을 배신했다는 게 이제 탈북자로 표현이 되는데 조국을 배신인이 그 살고 있는 그 지역의 그 로컬 클럽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인도 레스토랑에서 커리를 많이 먹었는데 보통 한국 사람들이 카레 먹을 때는 한국식으로 발음할게요. 카레 라이스를 먹는데 이 사람은 카레 라이스를 먹는 것이 아니라 쌀을 빼고 커리만 먹었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55살이고 당뇨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자본주의의 좀 익숙하다고 할까요? 10년이나 영국에서 외교관을 했으면 북한에서 10년씩이나 외교관을 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믿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뭐 아버지, 할아버지 때 그리고 그의 부인도 50살인데 부인도 역시 이제 할아버지 때의 김일성 전 주석과 함께 게릴라를 했었던 그런 부부들의 가족의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굉장히 안심을 했었고 또 영국은 노동당이 아니라 공산당이 있잖아요. 그 공산당 협회 같은 데 가서 얼마나 북한이 좋은 나라인가를 너무나 잘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와 친하게 오랜 동안 지내고 밥도 먹고 했었던 그 영국의 서울 특파원조차도 그가 북한을 배신한 것이잖아요. 완벽하게 배신한 것이죠. 그런 배신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런 내용들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 편한 생활에 굉장히 익숙해졌고 그리고 이제 그가 영국에서 공사를 하면서 보통 북한의 외교관들은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영국 주재 전 북한 공사의 탈북을 영국과 미국 대부분의 북한 전문가는 개별적인 것이고 그에게서 특별한 북한 내부 정보도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그를 지지하던 매체가 오래 주장해온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건강 이슈를 주요 언론에서도 다루기 시작합니다. 클린턴 후보는 트럼프 후보에게 세금 보고를 공개하라고 압박합니다.
공화민주 양당 후보의 지지율은 조사 기구마다 달라서 LA타임즈 여론조사 결과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루이지아나주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휴가를 중단하고 루이지아나주를 방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홍수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블루컷 화재는 4% 진화됐습니다. 미국 올림픽 수영 선수팀이 브라질에서 강도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브라질 관계 당국이 거짓이라는 결론은 아직 결말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영국 올림픽팀이 권총 강도의 위협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버가 몇 주일 안에 무인 택시 시승을 시작합니다. 립스틱이 여러분의 건강에 해가 될까요? 오늘 뉴욕타임즈 사설 제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미국 날짜로 하루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영국 주재 북한